10G 인터넷 전환,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구조적인 기회를 맞이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숨은 강자, 유비코스인데요. 오늘 한국기술신용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비코스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만약 10배 더 빨라진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유튜브 영상 로딩이 빨라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들을 현실로 만드는 정말 거대한 기술적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10기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는요, 기존의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싹 다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0G 데이터 혁명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고 이 기회의 한가운데 서 있는 유비쿼스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적과 리스크,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핵심 체크포인트까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네트워크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벌써 400G, 800G급의 초고속 장비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5G 전국망과 사물 인터넷 기기가 쫙 깔리고 또 마침 낡은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기가 막히게 맞물린 거죠. 심지어 정부 정책까지 10기가 인터넷을 팍팍 밀어주면서 그야말로 교체 수요의 빅뱅이 터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장비는 단순히 고장나야 바꾸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옛날 장비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측 가능한 수요 주기가 딱 생겨나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이시죠?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는 4, 5년 주기로 아주 빠르게 장비를 바꿉니다.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통신사나 일반 기업 공공부문도 5년에서 7년 주기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지금이 이 여러 부분에서 교체 주기가 거의 동시에 겹치는 아주 강력한 업그레이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기업, 바로 유비쿼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쿼스는 한마디로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L2, L3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의 아주 핵심적인 장비부터 각가정의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FTTH 솔루션, 5G망 장비까지 다 만듭니다. 주요 고객은 딱 들어도 아시겠죠? KT와 LG오플러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들입니다. 유비쿼스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이 회사의 기술력이 그냥 보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내 최초로 5G 백홀 스위치를 딱 내놓고 10G 시대가 열리자마자 바로 관련 장비를 공급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벌써 14.4테라급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세대 스위치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 이게 유비쿼스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23년 넘게 KT, LGU+ 같은 국내 핵심 통신사들과 쌓아온 이 단단한 신뢰관계, 이게 바로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이면서 솔직히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인 셈이죠. 아, 이 기술 용어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자, L2, L3 스위치는요,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랑 나들복 같은 거예요. 교통정리를 싹 해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슉슉 지나가게 해주는 거죠. 그럼 FTTH는 뭐냐? 그 고속도로를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쫙 깔아주는 마지막 구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과연 유비쿼스의 실적은 어떤지 재무 데이터를 통해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적 반등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에 비해 24년 매출이 살짝 주춤한 게 보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이건 주요 고객사인 통신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잠깐 미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다음입니다. 2025년 예상 실적 다시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미뤄졌던 투자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세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재무 구조입니다.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4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4.7%밖에 안 돼요. 이건 뭐 거의 빚 없이 장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좀 변해도 거뜬히 버텨내고 또 미래 기술 개발에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엄청난 체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보고서가 짚어주는 리스크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소수의 대형 통신사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 고객사들의 투자 계획에 따라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혹시라도 지연될 수 있는 위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을 넘어서요. 앞으로 우리가 유비쿼스를 지켜볼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체크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텐지 인터넷만 관련해서 새로운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지. 둘째, XGS 폰 같은 차세대 장비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셋째,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낡은 장비 교체 속도가 붙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튼튼한 재무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하는지.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텐지라는 거대한 데이터 혁명의 파도 앞에서 유비쿼스는 탄탄한 기술력과 고객 신뢰,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라는 돛을 달았습니다. 과연 이 기회를 잡고 다시 한번 멋지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